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수탁팀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이제 유튜브를 좀 올려드립니다. 자,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월요일 날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카톡방 열리거든요. 오셔서 뭐 이제 지금 증시 힘든 거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떤 종목은 또 VIP연이 수익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뉴스는 또 속보 뉴스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 이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뭐 좀 도움은 될 겁니다. 자, 저번 주 시장을 잠깐 복귀를 하자면 역시나 지금 뭐 4일 연속으로 사이드카 발동이 좀 되었어요. 증시의 변동성이 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다음 주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 뉴스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슈 뉴스가 나와도 물론 이제 미국에 따른 그 대기업들 실적 발표도 좀 있고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내 시장의 레버리지가 얼만큼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책 이슈 뉴스가 목요일에 장 마감하고 나왔거든요. 그거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앞전에도 그저께인가 월요일에도 설명을 드렸고,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점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오늘, 이제 트럼프가 또 중대 발표를 했는데, 내심 좀 걱정을 좀 했지만, 뭐 별다른 이슈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연휴 기간 그때만에 휴장이잖아요. 휴장일 때 지금 일본 증시도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제 반도체 관련했던 섹터들, 빅테크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전이 되면서 다소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주말에 호재 뉴스가 없다면, 즉 내일 또 미국 시장이죠. 이제 미국 시장도 내일 토요일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반응을 한번 보고 월요일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반도체 약세로 좀 끝났고, TSMC에서 호실적에 나온데도 불구하고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ADR 관련 종목이 거의 14%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관련된 일부 차익 실현 물량과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수급이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나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메가리티 세븐이죠. 이쪽으로 좀 이전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시장이 1.5% 떨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또 열렸으면 오늘 또한 또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TSM 올해 설비 투자 전망으로 600억에서 640억 달러 정도 뭐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어쨌든 미국도 지금 이제 메가리티 세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금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9일 날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제가 뭐 이번 주에 뭐 CPI, PPI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 금리 인상한다,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역시나 국내 시장의 단일 ETF의 규제가 얼만큼 강력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정책이, 제가 생각했던 정책의 상중하로 나누면 하급의 하급이에요. 있으라 말하는 정책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잠깐은 되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트럼프, 이란에서 큰 성과 거뒀다, 곧 결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뭐 중대 발표가 한다고 내기했는데 살짝 좀 걱정이 좀 됐는데, 뭐 중대 발표도 뭐 글러 없고, 대선인 부정선거래요. 이제 트럼프 결국에는 이제 중대 발표가 이제 부정선거다, 뭐 이거를 좀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미 유권자 2.2억 건 불법 취득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뭐 이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란서 큰 성과가 나와서 조만간 한번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역시나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그리고 엘니뇨 현상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살짝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식량입니다. 식량 가격 올라간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이제 쌀, 설탕 등 이제 농업 관련했던 부분에서 이제 식량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비료 사료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섹터에서는 이런 테마들이 조금 시세 흐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좀 알아가셔야 되겠죠.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비 수급이 없으면. 자, 노후자금 다 날렸다. 코스피가 동업판이다. 예, 맞습니다. 왜 이거 올려드렸냐면, 이게 지금, 이런 기사는 되게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을 들다 보면 정리하는 거 봐야 되겠죠. 올해 코스피 역사상 서킷 브레이크는 9.11 테러, 코로나 같은 위기 때만 터져 단 13번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정도로 서킷 브레이크가 터져요. 그게 서킷 브레이크가 크게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리먼 사태나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대비 안 된 상태에서 폭락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대응이 안 되는 때라도 서킷 브레이크를 해서 20분간 거래 정지를 하고 10분간 또 이제 동시효과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게 서킷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마이너스 8%, 12%, 20%인 것 같다. 내 기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는데 한 20% 떨어지면 이제 장세 그냥 휴장이고 바로 끝내면 폐장이거든요. 그럴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3번 나왔는데 벌써 7번 발동됐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올해 지금 발동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사이드카 발동이,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지금 5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ETF 나오고 난 뒤로부터. 그만큼 이제 서킷 브레이크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사이드카도 우리가 지금 일종의 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3, 4% 왔다 갔다 하면 주식 시장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통계가 잘 안 돼요. 지수가 4%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추가 좀 넘어가면 5%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드카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장치예요. 저 경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가 그게 지금 역대 지금 97번이 일어났대요. 저도 이번에 봐서 알았거든요. 97번이 일어났는데 벌써 37번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번 중에서도 19번이 지금 이제 단일 ETF 이후로 집중됐다는 얘기니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특히나 저번 주는 월화수목 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이드카 발동도 저게 그 리먼 사태 때는 26번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37번이에요. 아직 올해 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역시나 이 문제는 역시나 단일 ETF가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 정부가 규제를 내놨던 뉴스예요. 레버리지 레터금을 3배로 높여야 된다. 증시 안정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 뭐냐면, 레버리지 레터금이라는 거는 현금 자산액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원래 주식과 현금을 합쳐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ETF를 매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구성이 돼요. 근데 그거를 빼고 온리 현금만 3,000억에서 시작한다. 그것도 4달부터. 그러니까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실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 다음 주면 20일이잖아요. 그럼 7월 달도 지금 매매일수를 따지고 들어가면 10일이 남았거든요. 10일 동안에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신용 문제를 상당히 많이 털어낼 거예요. 신용. 그리고 다음 달 실제적으로 되게 되면 벌써 신용이 다 털려가지고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규제를 바라는 거는 당장의 규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규제 내용의 시스템 부분이나 그 밖에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 증권사나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상장 폐지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정책 이슈 뉴스가 좀 더 강력하게 나와서 당장에 준비하는 기간은 좀 있겠지만, 그럼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정책이 나와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예탁금은 이제 현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 알아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정리를 잘 해놨죠. 그죠?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 이런 거 안 하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ETF들 난리인데, 장전 중단하고,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들어온다는 거는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예탁금도, 지금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예탁금도,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 안 돼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억 이상 해야 돼. 최소 1억 이상.
제가 볼 때 한 3억 이상 딱 하면 직방이거든요. 3억 이상. 그러면 이런 ETF를 진짜로 누군가 만들어냈을 때 이거 정말로 하라고 만드는 건지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딱 특수하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일 ETF 삼전닉스잖아요. 삼전닉스 단일 ETF만 3억 이상, 뭐 5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부과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70% 주식도 인정됐는데 현금만 될 거고, 이제 거래 매매도 솔직히 한 주에서 20주로 변경된대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보면 20주 이하로 있는 주식은 한 11월경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정산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증권사 입장인 것 같고, 솔직히 뭐 한 주씩 사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20주씩 사봐야 솔직히 뭐 이거 가지고 단타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게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문제가 이게 지금 이제 숏감마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그렇게 돼서 돈이 수급이 특정한 삼전리스와 단일 ETF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거래대금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계속 저 앞전 뉴스를 봤지만 거의 80% 전후로 우리 시장을 다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좀 해서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단 말이죠.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당장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단일 뭐 30분마다 매매를 한다든가 30분마다 그거는 당장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과열 예고 하면 이제 단일가 매매 해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씩 그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동폭이 좀 적어지겠죠. 당장 그런 어떤 정책에 따른 안정화 정책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고객의 따끔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이 안건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상중하로 봤을 때 하급이에요. 당장에 어떤 실행할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거래 단위가 10주에서 20주를 해봐야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당장 종합주가지수 하락세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나오는 정책이 1,000만원에서 고작 3,000만원 올리는 거고, 그리고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건 당장 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이 실효성이 얼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건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뒤에. 그리고 또 교육도 솔직히 말해서 1시간, 기본 1시간, 심화 2시간, 중간평가 늘리고 일정 점수에 미달되면 재학습 의무, 이것도 지금 이제 구성대가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리거든요. 이런 이슈 뉴스 다시 또 설명 또 드릴게요, 뒤로. 그래서 이제 20주 매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오후 뭐 대충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같은 내용 같아요. 같은 내용 좀 지우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 발표했고, 오늘 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앞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월 12일 날 뉴스거든요. 그래서 7월 12일 날 뉴스에서 5천만원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놨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단일 레버리지 투자자의 77%가 100명 중에 77명이 예탁금이 5천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3명만 지금 이제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8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3천만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2명은 좀 이게 집계된 거예요. 86%네. 거의 뭐 100명 중에 87명이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효과가 13%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7%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만원 넘는 고객이 77%고 3천만원 이상 하는 사람이 벌써 87%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집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3천만원 이상 해봐야 87%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보면 교육 이수하는 거랑 마케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5천만 이상 하는 사람들이 한 주, 뭐 2주, 이렇게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보통 사게 되면 1000주, 뭐 이래 사지 않을까? 뭐 500주, 뭐 이래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20주 이렇게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주 매매도 솔직히 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좀 정리했던 내용을 돌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도 보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죠.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당장 합니다. 그 당장 해도 우리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광고 전면 금지. 광고 안 해도 지금 이제 저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ETF 광고한다 해서 지금 저 ETF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삼전익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ETF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당장 실행해도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증권사 계류율 관리 책임 제고, 뭐 이것도 8월달에 할 거고, 8월달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육도 7월달에 당장 시행을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강의 들으면 끝나요. 시험도 되게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별 효과가 없고, 그 다음 기본 예탁금 강화도 당장 지금 월요일부터 하는 거 아니거든요. 8월 5일경에 실행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에 실행하고, 그 매수단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한 주, 20주 매매. 이것도 11월 달에 실행해요. 결국에는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규제는 이제 8월 달 정도 돼야 느낄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게 강력한 어떤 정책 이슈 뉴스가 당장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돼봐야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와요. 또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또 사이드카 발동 또 되거든요. 왜? 레버리지 때문에. 그럼 이 정책이 좀 더 정말 심각성을 받아들인다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제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가 30분마다 거래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열 예고 지정되면 이제 단일가 30분마다 매매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일단은 30분마다 거래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하겠죠. 30분마다 거래되니까. 주가 변동성이 실시간으로도 바로바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도 일단 먼저 해놓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또 이걸 보고 있다가, 확인하고 있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보면 강력한 정책이라는 거는 고객의 딱금도 한 3억 이상 올리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금액을 제한한다거나, 예를 들어 1인당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거래대금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회전율을 100%로 막아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제일 좋은 게 이제 30분마다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30분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 정책이 실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30분 매매만 30분 정도까지만 단일가 매매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당장 8월 때까지니까 한 달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식할 때 전문가잖아요. 저도 주식 관련해서 이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금융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를까요? 알겠죠? 아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사태의 심각성이 좀 나올 거면 아마 또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고 제가 기자회견할 때 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잡힐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정책으로는 상정회 중에 하고, 당장 월요일부터 이건 똑같아요. 정책이 나와도 실행에 관련해서 개인들이 지금 느낄 만한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느낄 만한 이제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돼. 기본 예탁금도 아까 보셨잖아요. 3천만 원 이상이 87%가 3천만 원 이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식까지 포함해가 70%는 주식이고 현금만 3천만 원 인정한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10년 전, 15년 전이나 틀리거든요. 어쨌든 ETF 자체가 이제 거의 투기판, 노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선수대행이라서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살짝 지금 이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넥스트 시장에서 삼전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지우고요. 지금 정책
정책 쪽 이슈 뉴스 쪽에서는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왔을 경우 과연 기관 애들은 어떤 포지션을 정할 것이냐. 제가 얘기했죠. 종합주가지수는 잃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신용융자를 자기들이 입맛대로 털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빠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이렇게 붙었거든요. 이 주가 더 떨어지면 신용 물량이 와르르 쏟아져요. 이게 지금도 보면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15일 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에도 상승 사이드가 발동됐잖아요. 그런데도 신용이 털어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또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근데 34조 3천억이에요. 어느 순간 신용융자가 확 줄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소 32조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최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1번 저번 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신용융자를 절반 정도를 줄였어요. 절반 정도는 줄이는 데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2번 정책이 상장 폐지될 정도로 상장 폐지될 만큼의 어떤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된다면 신용이 절반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정책 이슈 뉴스로 인한 수급이 분산이 되는 효과.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 쪽으로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삼전이수 쪽 수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정책의 이번에 따른 정책이 그렇게 강력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게 강력하지가 못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상중하 중 하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용융자를 이 나머지 한 절반 정도를 이제 8월달까지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동안에 신나게 틀 거예요. 어디 쪽으로? 신용이 많은 곳에서. 지금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신용융자가 지금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34조 3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6월달에 이제 5월달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신용이 거래소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신용이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거래소가 이제 이렇게 이태포 나고 나서 신용융자가 얼마였냐면 25조 정도 됐어요. 거래소는 신용이 6조 정도 됐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신용이 10조가 넘었어요. 10조 5천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ETF 발생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ETF 쪽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이 어떻게 됐느냐. 코스닥에서 신용이 급격히 줄어요. 그래서 한 6월 초순경 되니까 이게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신용은 계속 줄어요. 계속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계속 코스닥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 코스닥 시장의 신용은 급격히 줄어서 지금 7조 초반대예요. 7조 2천억 정도 됐어요. 한 3조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코스닥 신용이 줄면서 이게 거래소로 넘어갔어요. 삼전지수 쪽으로. 그래서 10월 중순 되니까 그게 신용융자의 비율이 높아져요. 어디 쪽으로? 삼전지수 쪽으로. 그리고 삼전지수 7형제 플러스 이제 MLCC 삼성전기는 쪽으로 7월 초까지 하다가 7월 말까지 늘어요. 6월 말까지 26조 있던 게 어디까지 늘느냐? 29조까지 늘어요. 29조 7천억까지 늘어요. 29조 7천억까지. 즉 무슨 말입니까? 이때 우리가 보면 코스닥 팔아가 손절해가 거래소로 비수몰빵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력 붙어서 7월달에 주가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7월달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용의 물량이 아까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미 빠질 대로 빠졌고 29조 7천억대 있던 게 지금 다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27조까지 떨어진 거예요. 27조 1천억까지. 그래서 이 신용이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34조 3천억 정도 가진 거거든요. 지금 신용이. 그래서 7월까지 봤는데 이 결국에는 이 신용의 물량 중에서 요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삼전리스예요. 지금도. 삼전리스만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 한 12조 3조 정도가 삼전리스에 거래된 신용이 있다고 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삼전리스가 아직도 고가에서 신용 미수를 때렸던 개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녹인권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앞전에 제 주장 그런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코스닥은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을 담아가는 거고 기관 애들이. 근데 코스닥 시중은 신용이 이제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줄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관 애들이 750, 750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60에서 한 790 사이, 800으로 보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그런 거, 넉넉히 잡아주면 그런 거고,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제가 볼 때는 780에서 800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코스닥 떨어질 때 떨어졌거든요. 왜? 신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자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에서 신용이 많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을 좀 털어놔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한 2주 정도 동안에 신용이 한 3조 정도만 날아가면, 3조 정도면 얼마 되겠어요? 한 24조 되겠죠. 24조. 코스닥 시장 한 7조 될 거고. 그러면 한 31조 되거든요. 요 정도가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조금 기관들이 원하는 수치까지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정도 되면 이제 시장에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굳이 31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30조 안쪽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좋아요. 대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객입탁금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고객입탁금은 한 105조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105조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융자의 잔고가 한 32조 안쪽으로 한 31조 전후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관들과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주가를 한 어느 섹터 쪽으로 주가를 돌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까지는 장세는 조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대응을 하셨던 것처럼 단기 종목과 매매를 같이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이건 대세 하락장은 아니거든요. 대세 하락장처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우리 한매반도체 딱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갔죠? 그죠? 그리고 파세코 우리 원래 세계 종목 들어가서 먹고 나왔죠? 파세코 그 다음에 우리 아마 공개방송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삼익제약 이런 거 종가 베팅해도 괜찮다. 그래서 아침에 8시 58분에 문자를 딱 보내줘요. 여기서 매수하시라고요. 그래서 삼익제약도 풀상가 먹었습니다. 내가 삼익제약 같은 날 상가 갈 확률이 한 10% 된다 했거든요. 웬만해서는 가기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애들 간다. 해서 상가 나왔고 그냥 그 다음에 우리 그 여름 특수 종목들 제가 금요일날도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세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일장에도 애국테만 집중하라고 했죠. 광고가 나오네요. 와, 이게 1,000원대라고? 특허 발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제가 형님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드렸죠. 삼천이스 단일 극강의 변동성이다. 이건 담아가고 장세가 안 좋으면 뭐 사라고 했어요? 애국테마, 낙태테마, 여름수혜주로 했죠. 애국테마는 지금 갭더가 못했고 낙태테마 우리가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들어가서 공략했던 삼익제약 같은 거고 여름수혜종목으로 파세코 산 거잖아요. 장중 ETF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락 조심해라. 그러니까 월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보니까 계속 떨어져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특징주만. 그러니까 결국 저희 방의 수익도 어떻게 먹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파세코, 여름수혜 종목이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공개 살까 이거 살까 하다가 이거 샀어요. 삼성주가 또 급등했더라고요. 다가 들어가서 한 10% 먹고 나오고 세 종목 샀어요. 세 종목. 삼익제약 사가지고 먹고 나오고 저희 세 종목 공략했거든요. 세 종목 공략했습니다. 그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한미반도체 밀을 때 아래 거를 공략해서 양봉 나오면 팔아라고 그랬어요. 양봉 나오면 한미반도체. 왜냐하면 혹시나 지수가 또 좋아질 수 있어서 한미반도체 들어갔는데 먹고 나왔죠. 프리장에서 사가지고 양봉 나와가지고 27만 5천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단타 치고 나왔던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멘트인데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도 얘기했듯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여기까지 떨어진다 해도 저는 이제 뭐 그냥 그러느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수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왜요? 지수를 빼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 애들이 빼는 거거든요. 기관 애들이 빼는데 이게 그 개미들 물갈이 할 때는 기관들이 물량을 빼버리는데 이 시장을 신경을 안 써요. 왜?
결국에는 물갈이라는 것은 신용에 따른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치까지 떨어뜨린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 다 보고 앉아있으면 똑같은 코멘트를 해요. 저도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 120평선이 있으니까 한 6,500 정도까지는 밀어줘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7,500까지, 7,000 정도 지지부 보이는데 이게 밀어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못 읽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을 털어내는 수단이다. 다음 주도 똑같아요. 이게 원래 전조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미 다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되면,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2주 정도 되면 거의 신용이 바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도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삼성닉스나 이게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담아가셔도 돼요. 삼성닉스는 한 180만원에 더 떨어지면 더 잡으셔도 되는데, 신용만 쓰지 마시고, 대신해서 이제 신용까지 더 떨어질 때 아니면 신용 바닥일 때 기다리세요. 신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1조 전후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 사셔도 되거든요. 그때 좀 확인하고 사셔도 되고, 좀 잡아가실 분들은 이제 뭐 18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잡아가고, 삼성전자는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면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역시 코스닥 시장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뚜렷한 재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소부장, 이게 소부장밖에 없어요. 전공정 소부장밖에 없어서 이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바닥권이라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스닥이 이미 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미 빠질 대로 빠졌거든요. 보통 빠질 대로 빠져서 마이너스 지금 한 30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지금 30한 5%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빠질 자리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여기서 계속 물량을 막 계속 잡아가는, 그러니까 이걸 매집장이라고 하거든요. 매집만 해가고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조금만 반등 나와도 다시 재차 또한 이제 아마 820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건데, 그렇게 주가를 올릴 만한 주체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만 좀 알아가면 돼요. 물론 이제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장이 반응이 없다. 또 목요일하고 똑같다. 그러면 목요일하고 똑같다. 목요일처럼 주가가 계속 빠진다. 뭐 반도체 소비량 계속 빠진다. 그리고 빠질 수도 있겠죠. 또 하락 사이드가 발동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증시 흐름은 또 어디 가겠어요? 갈 데 없어요. 역시 애국 테마. 애국 테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애국 테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낙대 테마 봐야 되겠죠? 낙대 테마. 또 낙대 테마. 그건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여름 수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장중에 나오거든요? 장중에 나오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 반도체 관련했던 이슈 뉴스도 호남 반도체 관련했던 이제 부동산 테마들이잖아요. 이 애들도 지금 생각보다 낙폭이 심해져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정도에 반등이 크게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월화 정도에서 한번 낙폭가대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다? 장중에 역시나 ETF 인버스 레버리지, 이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책 이슈가 나와도 당장 월요일부터 실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단일 ETF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나 뭐 얘기 하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뭐 식량 관련주. 맞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유가, 이런 애들. 그래서 뭐 관련주 애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증시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매매일수로 30일 정도, 한 달 반 동안 300억 이하로 계속 30일 동안 연속으로 있으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돼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웃긴 게 애국 기업이 지금도 보면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만드는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곰곰이 보시면 시총이 안 되는 애들이 막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들어올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꼭 이제 시총을 먼저 확인하시고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시총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형제그룹 애들 이런 애들 시총 그지 같거든요. 이런 거 절대 사가지고 물리시면 안 된다.
어차피 7월부터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작업을 때리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모나미, 한성기업 이런 애들은 좀 괜찮아 보이겠죠, 그죠? 그나마 좀 모나리자 이런 애들,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애들 보면 뭐 시가총액을 꼭 항상 확인하고 공략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만약 절반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들, 저가주는 우리 손대진 않는데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513억이거든요. 513억이고 이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이제 그렇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법이 바뀌어요. 500으로 바뀌거든요. 500억으로.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미만 기업들 올려놓고 이제 액면 병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때 뭐 그 다음에 형지 글로벌 이런 애들 시가총액 157억이잖아요. 야 이거 500억까지 올리려고 하면 몇 배를 튀어야 돼요? 3배를 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상장 폐지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형지 엘리트 뭐 이런 애들 451억이잖아요. 이런 애들 원래 또 상가 가면 500억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요. 저가주 종목은. 그러니까 하실 거면 이제 뭐 풍년, PM 풍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270억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단단치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저가주 종목 좀 피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애국테마와 우리가 보는 게 모나미, 그 다음에 NX 이런 애들 시가총액이 뭐 NX는 지금 더 가야 지금 되겠죠. 이제 올라가서 1, 2, 3, 4 가가지고 지금 320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증자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단타로 보시고 좀 금강호시 나오고 나서 홀딩했다가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구조주 청약 이런 거 나오면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주포 애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때려서 재무 건전성을 좀 시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어요. 한성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애들도 벌써 시가총액 900억이 된 거거든요. 거래정지 먹었으니까요. 해서 이제 이런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먹고 나가겠다는 게 기관들의 주포이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네, 이제 추천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 날에 또 즐거운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지금 장세가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수록 시장이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요. 주가를 빼겠다. 자기들 기관대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 월요일 날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JW 신약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100% 새로운 종목이죠. 역시 낙대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또 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했던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따른 수혜 정보도 되고 낙태 정보도 된다. 삼익제약도 이제 뭐 우리가 들고 있어서 상한가를 먹었지만 이건 우리가 들고 있어서 공략하지 않는 거고요. JW 신약과 현대약품 그리고 명문제약 이런 데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자리상으로 보면 명문제약은 괜찮긴 하나 1000원짜리 종목이라 거래가 별로 없어서 어렵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현대약품 아니면 역시나 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에 증시가 목요일처럼 증시가 대형주로 수급이 없어요. 계속 빠져요. 그러면 이런 애들 수급이 들어오고 장중에 뭐 삼천닉스가 좀 저가 매수자로 유입이 된다. 그럼 이런 애들 좀 입고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JW 신약은 좀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시는데 한 1750원 정도 한번 저점 밀어주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 쭉 밀어주면 이렇게 아래꼬리 쭉 달고 쭉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주가에 아래꼬리 좀 달고도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잡아가는 매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440원 정도 설정해서 보시고 목표가는 1,000원, 2,000원 2,000 목표가로는 2,000 목표가로는 한 2,800원 정도 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다. 이래 보시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힘스를 드릴 건데 현대힘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는 수반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미수가 어디에서 많다? 거래소에 많다. 거래소 어느 쪽에서 많다? 삼전닉스와 형제들에서 많다. 거기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 그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덕분에 이제 시장이 밀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밀리는 것도 적당히 밀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다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수급. 그리고 또 동종목은 트럼프 정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조선업 관련해서 한국에다 대차 주금 또 주문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 뉴스로 인해서 목요일 날에 조선업대를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주가 떨어지면 이제 12,300원, 12,500원 정도에서 손절가 1,600원 정도 설정하고
목표가는 14,000원. 요 돌파 여부만 지금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바닥 찍고 비리비리 거리지 않을까 봐요. 비리비리 거리다가 이제 작년 8월달 정도 딱 지나고 나면은 아마 반등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마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좀 빨리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특징 드리도록 하고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나 중요한 것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제 차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ETF 물량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주에도 그 역량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또 추가적 재료가 나오면 이제 또 규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말이 지금 리딩한 지 26년 됐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중하 중에 하급이에요. 하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있으나 마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3천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87%예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내가 규제를 받는 사람 해봐야 13명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13명만 그렇게 규제를 받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87%는 규제에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기관도 결국엔 다음 달에 하는 거고 당장의 효과는 없다는 거. 뭐 이벤트 뭐 당정 중단을 해봐도 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ETF가 나오는 거 해봐야 제일 문제가 3전일스 단일 레버리지가 문제지 다른 ETF는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걸 잘못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신규 ETF가 중단됐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솔직히 뭐 중단하면 당장 효과가 없고 그리고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도 사람들 광고 마케팅 듣고 합니까? 다 그럼 이제 도박화 돼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에도 뭐 서킷 프로젝트와 사이드카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서 공략하시고 그리고 또 한 말 말씀드리겠지만 신용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시면 이제 반등세가 들어옵니다. 한 1,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참고 인내를 가지시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저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 오래 했습니다. 내일 한번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